안녕하세요. 노머니 에듀입니다. 자, 중1 수학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디바이저, 나눗셈의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 소인수 분해할 때 나눗셈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디바이저, 약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곱셈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디바이저가 아닌 팩터, 인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인수와 약수, 여러분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교환해서 사용 가능하다. 아셨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는 과정을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 자, 1단계. 모든 약수들 또는 인수들을 우리 찾아주면 됩니다. 인수 찾기 앞단원에서 충분히 해봤죠? 여러분,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2단계. 1번에서 찾은 약수들 가운데 공통적인 약수들, 다른 말로 공약수들을 찾아내서 따로 표시해 둔다. 그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놓건 아니면 이렇게 V자 표시를 해놓든 이렇게 따로 표시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표시해 둔 공약수들 가운데 가장 큰 공약수, 다른 말로 최대 공약수죠. 그것을 고른다. 끝. 쉽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바로 살펴볼까요? 자, 24, 36,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자, 1번 뭐라고 했죠? 각각 숫자에 해당하는 모든 약수들을 찾는다. 약수, 인수죠. 약수나 인수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수로 분해하기를 자 해봤습니다. 2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더 이상 없죠. 자, 36은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9, 36, 6, 6, 36, 더 이상 없죠. 자, 48, 1 곱하기 48, 2 곱하기 24, 3 곱하기 16, 4 곱하기 12, 6, 8, 48,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야, 최대 공인수겠네요. 팩터, 공인수나 최대 공약수나 결국엔 뭐다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자, 앞에서 발견한 그 약수들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시 제가 복사해서 붙이기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통된 약수들, 공약수들을 찾아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자, 1, 24에도 1이 있고, 36에도 1이 있고, 48에도 1이 있고, 자, 2를 보니까 2도 24에도 있고, 36에도 있고, 48에도 있고, 3을 보니까 3도 다 있네요. 24에도 있고, 36에도 있고, 48에도 있고, 자, 4를 볼까요? 4도 24에 있고, 36에 있고, 48에 있고, 자, 그 다음에 6을 보면은 6도 다 있네요. 6도 24에 있고, 여기 36에 있고, 48에 있고, 자, 그 다음 8을 보니까 8이 여기 36에는 없네요. 자, 12로 넘어갑니다. 12를 보니까 24에 있고, 36에 있고, 48에 있고, 자, 24. 보니까 36에는 24가 없네요. 자, 결국 각각의 24의 약수, 36의 약수, 48의 약수를 다 풀어서 나열해 봤습니다.
1부터 해서 1, 2, 3, 4, 6, 8, 12, 20, 24 이렇게. 또 36의 약수는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또 48의 약수 1, 2, 3, 4, 6, 8, 12, 16, 24, 48. 자, 여기에 있는 이 약수들 중에 세 가지 수, 그러니까 24와 36과 48의 공통으로 나오는 약수들. 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녹색으로.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6이 있으며, 자, 8은 여기가 없고, 9도 여기 없고, 12, 3개 다 나오죠? 12 있고, 16 없고, 18도 없고, 24는 이제 36이 없고, 36 또한 없고, 48도 없고. 그래서, 자, 3단계로 넘어가면, 자, 발견한 공약수 가운데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 자, 24, 36, 48의 공약수, 우리 여기서 찾았죠? 1, 2, 3, 4, 6, 12. 1, 2, 3, 4, 6, 12. 이것들 중에 가장 큰 수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24, 36, 48의 최대 공약수는 12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팩터 트리의 귀환.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뭔가 굉장히 과정이 길고 지루해 보이죠?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앞에 사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우리 시험지를 보면 공간이 별로 많이 안 나잖아요. 최대한 공간을 아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냥 설명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사용한 방식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고,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사용할 방식은 아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팩터트리를 사용하셔야 시간과 그리고 시험지 안에 그 공간도 크게 활용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여러모로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팩터 트리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팩터 트리 소인수 분해할 때 사용한 거죠? 소인수 분해. 자, 근데 이 소인수 분해를 찾는 방식으로 우리 최대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1번 2단계인데요. 2단계 1번으로 각 숫자를 팩터 트리로 소인수 분해한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합성수 제거. 그렇죠, 여러분? 소수만 남을 때까지 계속 분해해주는 과정이죠. 그리고 2번 2단계 소인수 분해 결과, 그 결과를 비교해서 그 가운데 중복된 인수를 추론해서 곱한다. 자,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문제 하나 풀어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죠? 바로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4, 36, 48의 최대 공약수는 앞에서 구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팩터 트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팩터 트리를 이용해서 24, 36, 48. 자, 소인수 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는 2 곱하기 12, 항상 팩터 트리 할 때 우리 가지는 두 개만 뽑는다고 했죠? 두 개만. 2는 소수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 뻗을 필요 없고, 12 합성수죠. 합성수는 다시 3과 4, 3 곱하기 4로 분해를 해주고, 3은 어떻습니까? 소수죠. 4는 합성수. 그래서 3은 여기서 멈추고 4는 다시 또 분해를 해주면 2 곱하기 2. 그래서 최종 가지 끝에 남은
소수들을 모아서 곱해주면 어떻습니까? 2가 3개고 2가 하나, 둘, 셋, 3개고 3이 하나. 그렇죠? 2의 3승 곱하기 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6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분해해 주시면 결국에는 3, 3, 2, 2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들을 곱해주면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48 또한 포인트 분해를 해주니까 남는 수가 3, 2, 2, 2, 2. 2가 4개에 3이 하나네요. 그러면 다시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2의 4승 곱하기 3. 그렇죠, 여러분? 쉽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장에서 팩터 트리를 이용해서 소인투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팩터 트리를 이용한 소인투 분해 결과, 자, 결과가 이 밑에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우리는 공통의 인수를 추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추려내서 곱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거듭제곱 부분을 일부러 다 분해를 해서 보여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결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2가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공통으로 나타나고 3이 한 번 이렇게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각 소인수 분해에서 2가 두 번, 3이 한 번 공통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려낸 숫자들 2 두 번, 3 한 번, 그것들의 곱셈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것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24, 36, 48의 최대 공약수는 10이다 라고 풀 수 있겠네요. 자, 이해 다 되시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이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굳이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통되는 부분을 이 컬럼 형식을 이용해서, 기둥 형식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첨부한 과정이니까 실제 문제 풀이하시는데 이 부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생략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로소라는 건데요. 서로소. 우리가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만약에 그 공약수가 1 이외에는 없다. 다른 말로 1이 유일한 경우, 공약수로 1이 유일한 경우에 우리는 최대 공약수도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냐면 공약수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는 그 숫자들 간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자, 15, 26, 3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15부터 해서 15는 3 곱하기 5, 26은 2 곱하기 13, 32는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2의 5승이네요. 그렇죠? 자, 이것만 넣고 보았을 때 여러분 공약수가 무엇입니까? 공약수. 공통으로 등장하는 약수. 없죠? 공약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 공약수도 없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
다시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숨어있던 2를 깨워봤습니다. 자, 새로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이 경우 공통인 약수는 무엇인가요? 금방 찾으셨죠? 1이 있네요. 1. 그리고 1 밖에 다른 공약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이 숫자들 12, 15, 26, 32의 그 최대 공약수는 1이다. 그래서 이 15, 26, 32의 관계는 무엇이다? 서로소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바로 1이죠. 1. 여기 1. 곱셈에서 1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보면은 이렇게 벽에 이렇게 큰 뭐 달력종이 같은 거에 이제 글씨 써 있잖아요. 물은 셀프입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필요하신 분이 알아서 챙겨 드세요 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에 있어서 이 일도 결국에 셀프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셈에서 일은 셀프입니다. 필요하신 분이 알아서 챙겨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스스로 이 경우에 일을 챙겨서 여기 넣으면 우리는 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곱셈에서 일은 셀프다. 알아서 잘 챙겨 주시길 바랄게요. 자, 최대 공약수가 1이므로 15, 26, 32는 뭐다? 서로소이다. 자, 1은 보통 곱셈에서 생략하지만 여러분, 최대 공약수나 서로소에 연관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 셀프다. 알아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하시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곤란하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 뭔지 아시죠? 다항식이 있으면 다항식 중에서 항이 단 하나만 있는 식, 이걸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다항식.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변수나 변수의 곱셈 또는 숫자와 변수의 곱셈, 이런 것들 모두 다 어떻습니까? 다항식이죠? 다항식. 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2단계로 접근을 합니다. 1단계. 다항식의 숫자와 변수는 다시 말하면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현된 부분이죠. 각각 따로 분해해서 인수로 분해한다. 여기서 숫자는 소인수 분해한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2단계 각각의 인수 분해해서 겹치는 또는 중복된 인수들만 따로 뽑아서 곱해준다. 자, 바로 예를 보겠습니다. 자, 27 x 3승 y 다항식이죠. 45 y제곱 z 다항식이고 72 x제곱 y제곱 다항식이고 99 x제곱 y제곱 z제곱 모두 다항식입니다. 항이 하나로 돼 있죠. 이것들의 최대 공약수. 자, 1번 1단계 숫자는 소인수 분해하고 변수는 각각 하나씩 쪼갠다. 자, 27 x 3승 y부터 볼까요? 숫자는 소인수 분해, 27은 소인수 분해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팩터트리, 그렇죠 여러분,
3이 3개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면은 x 3승이니까 x 3개, 그리고 y 하나. 자, 45 y 제곱 z. 자, 45 3 3 5 15 45 다시 3 5 3의 제곱에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y 2개 z. 자, 토자 부위는 소인투분해 해준다. 72 x제곱 y제곱. 다시 또 72를 팩터 트리를 이용해서 3, 2, 6, 3, 4, 12 3, 8, 24 2, 4, 8 2는 4 이렇게 돼서 3제곱에 2의 3등. 그렇죠? 2의 3등 곱하기 3제곱. 그리고 x 2개, y 2개. 자,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직접 연습장에 지금 빠른 스피드로 저와 같이 풀면서 따라와 주셔야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99 x제곱, y제곱, z제곱. 다시 99 해볼까요? 99. 자, 11, 9, 3, 3. 자, 3의 제곱 곱하기 11이네요. 3의 제곱 곱하기 11. 그리고 x 2개, y 2개, z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임수로 분해해주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1단계 끝났죠? 자, 그러면은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장에서 우리가 다낭식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1단계로 임수로 분해해주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공통의 인수, 다른 말로 공약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공약수. 제가 일부러 여기는 그 기둥을 맞춰서 설명하는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일부러 맞춰놨는데 정렬을 시켜놨는데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풀면은 시간 소모가 많으니까 이렇게 푸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보니까 공약수가 여기 3이 있고 또 3이 또 하나 있네요. 3이 두 개가 발견이 되고 나머지 숫자들은 없네요. 그렇죠? 이제 변수로 넘어와서 보니까 y가 한 번 이렇게 공약수로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통의 인수, 공약수는 3 2개와 y가 있고, 자, 최대 공약수 곱해주면 되죠? 3 곱하기 3 곱하기 y 해서 9y다. 그래서, 자, 이 단항식들의 최대 공약수는 9y다. 라고 풀어주셔도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자,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면서 동시에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 일단은 공약수별로 우리가 지수를 먼저 설명드리고 할까요? 자, 이런 숫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의 3등 할 때 이 아래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베이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숫자, 작은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exponent.
exponent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수들 공약수별로 지수가 가장 작은 걸 골라서 그것들을 곱하면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다. 자, 지금 바로 찾아볼까요? 자,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공약수. 자, 여기 보니까 3이 있네요. 3, 3, 3, 3. 나머지 숫자들은 공약수가 없네요. 자, 이제 변수 x, y, z 중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공약수가 y 하나 있네요. y. 자, 이렇게 공약수를 찾아주셨으면 2단계로 지수들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3, 2, 어떻습니까? 제일 작은 게 2죠? 결국에 제일 작은 지수가 제일 작은 수를 골라주니까 3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y를 봅시다. y 아무것도 없는 건 1이라는 거죠. 지수가 1 2 어떻습니까? y의 1승 이게 결국에는 지수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3의 제곱과 y를 찾게 되고 두 개를 곱해주면은 9y다. 어떻습니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방식은 시험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24와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로 우리 소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죠. 자, 24는 2의 3승 곱하기 3,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48은 2의 4승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고 찾은 공약수가 2와 3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공약수별로 우리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3, 2, 4. 자,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가운데 지수가 가장 작은 건 그렇죠?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을 선택해 주는 거고 2의 제곱. 자, 그리고 3 없는 건 1이라고 했죠? 1, 2, 1 어떻습니까? 3과 3의 제곱 중에서 지수가 제일 작은 거 당연히 이거죠? 3이죠? 3의 1승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3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 3 두 개를 곱해주면은 어떻습니까? 1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 36, 48의 최대 공약수는 12다 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식 있죠? 이 방식으로 시험에서 신나게 문제를 풀어보려면 평소에 실전과 같은 연습 또 연습 계속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 시험에서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해피하죠? 자, 여러분 해피해 주십시다. 연습해 주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술 작품 또 감상하시면서 머리를 식히고 가겠습니다. 자, 이 미술 작품의 제목은 자, 리버티가 있는데 뒤에서 소식을 해주는 거겠네요. Displaying the Arts and Science. 자, 여기 S로 끝나면 복수형. 쉽게 말하면 Arts는 문과, Science 이과죠. 자, 문과와 이과를 전시하고 있는 리버티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우리 그 뉴욕 보면은 그 어디 그 횃불 들고 손에 횃불 들고 그 서 있는 동상 그 뭐 있죠? 머리에 뭐 월계관 같은 거 쓰고
예, 그림 조성합니다. 네. 아무튼, 그 분이 자유의 여신이고, 동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분, 동일한 여신입니다. 자유의 여신. 네. 자, 이분이, 직관적으로 보면 자유를 주는 그런 여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이 여기 보시면 이 지팡이 위에 모자, 하얀색 모자인데 리버티 캡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그 미국에 노예에 있던 시절에 노예들이 이걸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다 라는 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민. 뭐 여기 이분도 계시네요. 해서 자유민의 표식으로 하얀색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거기서 리버티 캡이라는 게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쓰고 계신 이분들은 뭐 쉽게 말하면 노예라는 것이겠죠. 이분들. 자, 자유를 주고 계시는 우리 자유의 여신께서 자, 여기 노예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다름 아닌 어떻습니까? 여기 문과와 이과의 책들을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우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대가가 필요하니까 뭐 돈이나 또는 뭐 보석, 귀금속 이런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신분 해방과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진정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배움이 필요한 거죠. 배움을 통한 지식 습득. 뭐 대학이나 이런데 그 어떤 대학들 보면은 뭐 이런 표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우리가 근데 우리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자유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방금 여기서 마주친 리버티. 자, 이 두 가지 차이점. 리버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강압이나 억압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됐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자유를 리버티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상황에서 우리가 누리는 걸 그냥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뭐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든지 헤어스타일이나 뭐 여러분 하루 뭐 음식 섭취에 있어서 먹고 싶은 거 드시는 마음대로 뭐 드시는 거 이런 거 다 프리덤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뭐 어떤 강압이나 억압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여러분. 뭐 평범한 경우라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그런 탈북자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말하는 자유,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뭐 집에서 뭐 마음대로 그 나만의 방송을 시청을 하고 나만의 노래를 듣고 나만의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는 결국에는 억압이나 강압 때문에 박탈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얻게 되는 자유니까 리버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다른 예로 여러분들 학생인 경우는 우리가 학교를 할 때 교복이라는 걸 입잖아요. 교복 안 입고 마음대로 사복 입고 학교에 갈 수는 없죠, 여러분. 당연히 교복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패션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강압이나 억압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를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죠. 쉽게 말해서 교복이 주는 강압과 억압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여러분은 리버티를 쟁취한 것입니다. 그렇죠? 리버티와 프리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더 자세히 그리고 더 학술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철학과 뭐 이런 쪽으로서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리버티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리버티에 도달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일기장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